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주말 동안에 잘 먹고 잘 쉬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오전부터 좀 운동을 했더니 상쾌하고요. 운동하고 또 돌아오는 길부터 미국 시장 분석을 좀 해봤더니 머릿속에 정리가 아주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 좋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업로드 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988명이더라고요. 1000명을 향해서 이번 주말 1000명을 향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더라고요. 좀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기대는 좀 못 미쳤습니다. 다우지수 0.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0.05% 상승. 근데 요즘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문제예요. 0.6%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목들 보면은 애플이 1.3% 정도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틱톡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한 0.7%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역시 마찬가지로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어요. 경제지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0.3% 상승보다도 웃도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은 좀 긍정적인 재료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일본 소프트뱅크 관련된 그런 논란으로 인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일단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상당히 실적을 발표를 좋게 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도 이끌었거든요. 장 초반부에는. 근데 소프트뱅크가 옵션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장중 내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불안,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쉼없이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3월 23일 이후에 쉼없이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여기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61선 라인에 와 있거든요. 61선 라인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다행인데 이 고지가 무너진다면은 다시 한번 좀 만스탁에 대한 위협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국제 정세가 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중국 외교관에 대해서 활동을 제한 조치를 했는데 중국에서 또 맞대응에 나섰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틱톡 매각 관련해서 매각 시한 연장은 없다. 폐쇄되거나 팔릴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팔리지 않더라도 틱톡 서비스가 폐쇄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기술주들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미국 시장은 좀 녹록치만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도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겠죠. 우리 시장. 지금 미국 시장이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일주일 내내 선방했어요. 월화수목금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 노란색 선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커플링하면 주식이 쉽겠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미국이 올라가면 오르고 그럼 주식이 쉽죠. 근데
커플링을 할 때도 있고 디커플링을 할 때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이 버티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버텼다.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낙폭과대에 따라서 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좀 힘을 내면서 상승을 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버티지 못한다. 그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일주일을 버텼는데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 시장에 좀 버티는 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뭐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시장이 만약에 좀 상승을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더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을 하면 저는 신고가 낸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2400선 돌파, 뭐 그 이후에 신고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좀 만약에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더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힘이 빠져버리면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 버티던 힘까지 무너지면서 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증권사들에서는 다음 주를 좀 변동이 없을 거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분석은 그래서 변동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떨어져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자세한 얘기들은 내일 또 한번 또 자세하게 일정이라던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국인들.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었어요. 10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고점은 낮아져 가면서 삼각 수렴 형태예요. 삼각 수렴 형태. 여기서는 이제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모색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8만원대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8만원대가 그동안은 지지였기 때문에 이탈을 했으면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제가 8만원대 저항으로 놓고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8만원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8만원대를 돌파하고 한 단계 정도 좀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더 간다고 본다면 SK 하이닉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이 더 간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텔신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호텔신라도 외국인들이 21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차트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각종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호텔신라를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 때 6만원대였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떨어져봤자 뭐 코로나 때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7만원대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면세점이라던가 또 뭐 호텔이라던가 이전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시장이 상승을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완화라던가 그런 영향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호텔신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기관 외국인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안정에 따른 시장이 상승을 보였을 때 호텔신라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물산 한번 보면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도 좋고요. 6만전자까지 갔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외국인들이 다시 또 모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요. 18만원대는 쌍봉인데 이 가격대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들까지 좀 제가 일단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주식을 잊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